미얀마의 강진 정말 심각합니다. 1000km나 떨어진 방콕도 피해가 컸는데요. 고층 빌딩의 구름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에 여길 뛰어넘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인이네요. 네,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이 미얀마 강진으로 태국의 방콕에 52층 건물입니다. 근데 이 구름다리가 붕괴하는데 한국 저기에요. 남편. 지금 뛰어넘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보면 무너지면서 뛰어넘습니다. 저렇대. 예, 저 사람이에요. 38살 권영준 씨인데요.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러 밖에 나왔다가 이 지진을 느꼈고 또 수영장 물이 막 넘치니까 아이와 아내를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뛰었다라는. 그러니까 밑에가 꺼지는데도 그냥 제가 볼 때는 저거 천우 신조이고 저 진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집에 있는 자기 부인과 아기가 공포에 떨고 있을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구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 남편으로 부각됐다 그러는데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 남성 권영준은 약한데 아버지 권영준이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아내 사랑도 각별했고. 이 권 씨는 태국에서 지금 국민 남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떠올라 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을 권 씨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바로 달려가는 거, 바로 앞만 보고 뛰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내와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 걸 보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네. 선량하고 또 아주 잘생겼군요. 권영준 씨, 한류 스타 못지않은 찬사를 이 태국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 글로벌 위상을 격상시키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오빠, 국민 남편, 그리고 이제 댓글들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부인이 나오네요, 아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좀 저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게 드라마 속에서 한국 남자들 많이 봤고 한국 남자들이 잘생기고 뭐 젠틀하고 친절하고 등등 이런 것들 많이 봤을 텐데 그게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현빈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한국 또 이 K 한류에 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참 이게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만 저 권영준 씨 한 사람 덕분에 또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의 이 인지도가 다 더 좋아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지진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진앙지였던 미얀마 상황 정말 시간이 갈수록 악화일로죠? 지금 지진 사망자 수가 2일 기준으로 2,800명이 넘었는데요. 3,000명이 돼가고 제가 볼 때 이건 공식적인 숫자고요. 아마 나중에 확인되거나 비공식적인 숫자를 합치면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골든 타임은 72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예를 든다면 호텔 붕괴 현장에서 거의 나흘째 다가는 시간에 뭐 젊은 남성을 구조했다. 이건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본인들도 피해를 받았지만은 심각한 피해 지역에 식수 그리고 식량, 담요를 전달하고 있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민분들이 많으세요. 수천 명 단위가 지금 저기 살고 계신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나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지진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상청에 경고가 나왔죠?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전혀 또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상청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3.0 이상의 비교적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주 지진 때 같아요. 예,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경주 지진 얘기를 하시면 2016년도거든요. 그때 5.8. 꽤 셌습니다. 그때 경주 한동대 네. 벽 무너질 때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피해도 2천여 건이나 있었고 부상자도 20여 명 정도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좀 지진이 또 컸죠. 포항. 그때 규모 5.4였는데 그때 피해는 경주 때보다 더 컸던 것으로 네. 좀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내진 설계가 아직 좀 완전히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이런 부분에서 혹시 큰 지진이 오면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 이런 우려도 좀 함께 기상청에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에서 지진에 허무하게 무너진 빌딩 흔들리다가 폭삭 가라앉는 거 아시죠? 그것이 중국 기업이 짓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내진 설계가 아직은 좀 뒤지는 우리나라에도 위험한 곳들 아주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는 지진으로부터 참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진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이 88년부터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지만 네. 그 전에 지어진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지진이 생긴다면이라는 가정법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서울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수십만 명이 사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이제 7.0으로 넘어간다면은 수백만 명 그리고 수천조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금 내진 확보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17.3%라고 하니까 굉장히 수치가 낮은 것은 알 수가 있고요.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특히 아파트 같은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88년 전에 지은 거 많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에 돌입하지 않은 8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건물이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거라면 한 번씩 뭐 지금 와서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공 건물들은 좀 나은 거죠? 예, 공공 건물들은 어느 정도 규모,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건물들은 내진 특등급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를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청사, 공관 그렇죠. 이런 곳. 병원 뭐 이런 데가 되겠고요. 소방서, 뭐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방송국 시설도 이렇게 내진 특등급에 해당이 돼서 기본적인 내진 설계들이 다 돼 있는 데인데요. 근데 내진 설계가 보통 진도 한 6에서 6.5 정도 지진을 버티는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88년 이후니까 그 전에는 이 어떤 통계에 해당이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현재 2023년 현재 내진율이 78% 정도인데 일본이 87% 우리보다 한 10%포인트 가까이 더 높죠.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긴 한데 우리도 좀 더 서둘러서 이 내진 설계 또 내진율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 때문에 안 하는 재건축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재난 상황도 고려를 저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악이었던 산불, 이 수습이 돼서 다행인데 그 산불의 험한을 뚫고 할머니들을 업어서 구조한 외국인 청년 아주 칭찬을 받고 있죠. 네, 인도네시아의 수기안토라는 청년인데요. 그 개가 많이 나오는 영덕의 선원으로 지금 살고 영덕계,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나니까는 그 마을 주민들을 깨우면서 거기 비탈길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구해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게 300m나 된다고요? 네, 방파제가 300m 거리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불길이 바로 바다 앞에까지 번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사열을 다했죠. 그래서 아마 장기 체류 자격을 이제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런 의인은 또 선량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장관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알아보죠. 법무부가 이 특별 체류 자격 부여
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수기한토 씨가 지금 8년 됐거든요. 취업비자 받은 지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기적으로 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특별 그런 비자. 이게 이제 F2라고 장기 거주 비자인데요.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 자격을 이렇게 부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기한토 씨한테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특별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은 재량으로 그걸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정부가 특별 조치긴 하지만 선례를 만들어주면 이거를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까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난달 전남 영암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에서 한 노인이 올라가 계셨는데 이걸 보고 경찰관이 극적으로 구해냈어요.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영상으로 보기 전에는 저렇게 가파른 데 매달려 계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의 뭐 8, 90도 절벽인데. 예. 사실 그래서 이제 헬기가 내리질 못해가지고 저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관이 올라가서 이제 구조를 한 건데요.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3월 19일 날 새벽 4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신고가 되자마자 이제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이제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아까 보시면 이제 수색기원도 떴고 드론까지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핸드폰 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찾아낸 거고요. 이걸 보면 저는 실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저 분당 쪽에 살 때였는데 그때 밤에 11시쯤인가 퇴근하는데 그 분당 수서 그 대로입니다. 거기 어떤 할머니가 제 차 앞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어디서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걸린 분들은 본인이 행동하는 걸 인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분도 아마 왜 자기가 저기 갔는지 본인 스스로 아마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저 절벽을 올라가서 구해낸 경찰관에게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